배우자가 나갈 때 거짓말하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 남사친들과의 술자리였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망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배우자가 그 이성 친구를 어디서 많이 만나요? 그냥 뭐 식사하시면서 밖에서 그냥 길게 술자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집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요새로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 혹은 결혼 이후에도 좀 여사친, 남사친 이런 이성 친구 때문에 좀 이혼 상담을 오는 사례들이 있나요? 네, 전통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고, 그런 경우에서 또 완전히 외도는 아니어도 상대방 배우자가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실제 이혼 사건까지 번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외도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외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실망을 상심을 해서 네. 관계 회복이 안 돼서 이혼하는 네. 경우도 있다. 네, 맞아요. 왜냐면 뭐 한쪽 배우자가 남사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사친이 너무 많아서 우리 뭐 의뢰인께서는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마라, 본인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요청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거나 단체 모임에서 만나거나 그런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배우자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싫어하고, 아니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때 거짓말을 하고 나가고, 그 거짓말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이혼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맞이했을 때는 남편의 여사친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분이랑 아내의 남사친 때문에 고통받는 남편분 중에 그러니까 성비가 좀 다르나요? 아내의 남사친 때문에 고통받는 남편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글쎄, 남편의 여사친이라고 하면은 사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여사친을 막 두고 막 이렇게 진짜 외도면 외도지, 그냥 여사친으로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분들은 사실 상정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외도가 아닌데 그냥 남사친이 많고 술 먹는 걸 좋아하고 이제 사교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 게 남자들은 그냥 외도면 외도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도 아니면 도인 거고, 근데 여성분들은 뭔가 그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찾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사교적이어서 그냥 친구가 많고 술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런 분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혼 상담을 왔을 때는 변호사님께서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어땠냐? 대부분 비슷했던 경우가 많아요. 비슷했는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달라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남사친들이 부활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실망하시는 거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본인이 하도 싫어하니까 뭔가 이런 게 다툼이 되면서 배우자가 나갈 때 거짓말하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 남사친들과의 술자리였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망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배우자가 그 이성 친구를 어디서 많이 만나요? 그냥 뭐 식사하시면서 밖에서 그냥 길게 술자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집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만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직장 동료들하고도 그렇게 허물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많았거든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기혼 이후에도 많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호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동창들. 그렇죠. 동창들은 사실 외도도 많아요.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뭔가 이렇게 순수했을 때 학생 때로 돌아가는 마음이 되다 보니까 실제 외도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경로가 원래 알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예전의 친구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통 한 번은 인간관계가 한번 리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동호회, 뭐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유책으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뭔가 유책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행동들이랑 근데 애매한 행동들, 근데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완전 유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그 행동들이 조금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한 새벽 1시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이거 유책이에요? 그거는 유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책이나 외도 부정행위다 라고 하는 기준은 직접적인 증거가 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남사친하고 여사친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분들 카톡 사이에 뭐 보고 싶다, 뭐 사랑한다, 아니면은 뭐 연인간 부르는 호칭을 쓴다든가 하트 이모티콘이 남발한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고, 아니면 행동으로는 어떤 스킨십을 한다던가
단순히 뭐 글쎄요 여러분이 어깨동무를 한다 이건 안 되고 1대1로 손을 잡는다든가 스킨십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장소에 밀폐된 장소에 뭐 숙박업소라든지 들어가는 직접적인 물증이 있다거나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책 사유가 없이도 6호의 이혼 사유가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가 한쪽 배우자한테 계속 일찍 귀가해라, 새벽 1시 이후에 계속 귀가하는 거는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고지를 했는데 그분이 개선의 여지 없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그 부분을 계속 혼인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상대 배우자가 요구하는 걸 계속 묵살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6호로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6호로 이혼하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여사친 테스트, 남사친 테스트라고 해서 단둘이 어디까지 가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 와이프가 남사친이랑 단둘이 술을 마셨다. 이건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네, 법원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네. 단둘이 술을 한 달에 한 번씩 마신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단둘이 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신다. 그것도 유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6호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거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정 표현은 없는데 연락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는요? 그것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안 돼요. 그 대화가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지인 간에 막 고민 들어주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아니면은 제 3자가 같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애정 표현하는 거든요. 그건 해당돼요. 애정 표현을 했다. 그게 충분히 애정 표현이고 그냥 누가 뭔가 눌렀을 때 그냥 하트 누른 거 이런 거 아닌 애정 표현이면 그거는 될 수 있어요. 네. 아니면은 뭐 단둘이 이제 술을 마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 귀가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면 6호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네. 유책이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6호에는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둘이 밤을 샜으면 밖에서 어디서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근데 밤을 샜다. 그거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반복적이다면 6호에는 해당될 수 있는데 부정행위다 외도는 부족해요. 네. 이건 약간 예전 밈 중에 하나였는데 깻잎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깻잎 안 돼요. 깻잎을 떼어주는 깻잎은 안 돼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여사친 남사친에서 불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좀 전통적인 게 이제 오피스 와이프나 허즈번드가 카풀 이런 식으로 좀 정기적으로 함께하게 되는 그런 계기 그런 것처럼 좀 실제로 외도로 많이 이어졌던 트리거가 있다면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희는 트리거까지는 잘 모르고 주로 이제 문제가 터진 뒤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저희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뭔가 오피스에서 가깝게 있고 그분이 뭔가 회사에서 재정이나 재무에 관련되는 중책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랑 단둘이 뭘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문제가 없는 게 뭐 연락을 이어가는 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네. 그 이성 친구가 만약에 전 애인이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전 애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신뢰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제3자끼리는 모호한 표현이어도 거기에 이제 모호한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 때문에 그게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도 더 커집니다. 아니면은 행위 자체는 완전히 부정행위에 해당이 돼요. 애정 표현에 뭐 하트 표현 그러는데 동성이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동성에 대한 이제 상간 소송의 피고 방어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의뢰인은 피고가 되셨는데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두 분이 예전에 학창 시절에 동성인데 교제를 하셨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그런 관계다라고 했고 저희는 근데 되게 잘 소명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데도 결국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은 거죠. 근데 굉장히 그 과거의 케이스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어요. 동성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정될 수도 있고 될 수 있어요. 요새는 동성에 대해서도 그런 소송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제 제가 만약 결혼을 했다 아니면은 결혼을 결심한 예비 배우자였다 혹은 너무 사랑하는 이제 나의 애인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이제 사교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사교적이고 남사친 여사친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면은 결혼 이후에도 좀 행복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실무 변호사 입장에서 좀 이혼까지 가지 않게 좀 어떻게 대화를 시도하면 좋을지 해줄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근데 사실 이제 그 사교적인 분의 입장이든 상대방 배우자 입장이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적인 분의 입장에서도 상대방 배우자면은 바꿔서 입장을 바꿨을 때 좀 불쾌하지 않을 만한 상황들, 그리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이제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남편 남사친 너무 싫어하는데 본인이 그 모임에 꼭 가야 되면 같이 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부 동반 모임을 해서 오히려 신뢰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끝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고지해서 안정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도 너무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내 배우자로서 신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입장을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불만들이 생겼을 때 서로 클리어하게 소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꽁에서 담아두고 계시면 그게 크게 터지기 때문에 차라리 불만이 있을 때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서 그걸 그때그때 풀고 서로 입장차를 좁혀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뭔가 꽁하는 게 남편 쪽일 것 같아요. 아이인 남편분들이 꽁해서 터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여성분들은 바로바로 누구야? 약간 네, 물어보죠. 지금 전화 약간 이럴 네, 것 같은데, 네, 그쵸. 남편분이면 약간 모르는 척, 자존심 때문에 네. 모르는 척 하다가 나중에 약간 터지죠. 빵 터진 다음에 네. 너 그때 계란 샀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미리 소통을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은 이성 친구와의 관계 좀 내려두고 배우자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